네. 안쪽에서 보신 그 질문지의 질문들을 그대로 할 건데요. 네. 일단 요 카메라는 신경 아예 쓰지 마시고 저 보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 노하도에 원래 병원이 없었는데 네. 처음 생겼을 때 심정이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좀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노화도에 입도한 지가 한 24년 됐어요. 24년 돼서 처음 생겼을 때의 감흥을 제가 전달해 드릴 수는 없고, 그때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그 주변 분들의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낙도지방에 병원이 없다는 그 슬픔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급한 환자가 생겼다든가 아마 그럴 때 도움을 못 받고, 또 태풍이나 이런 기상 상태가 악화됐을 때 그 병원에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대우병원이 여기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1차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해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생명을 살렸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카메라 각도 때문에 허리를 살짝 세우시는 게 네. 조금 더 보기가 네. 좋아요. 네. 네네. 그러면 당시 주민분들이 그 대우병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제가 들은 대로 입도가 내가 24년 됐기 때문에, 입도한 지가 24년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내 입도한 이후로 들은 얘기로는 그분들이 병원이라는 이 개념을 생경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이 가까이 있음으로써 자기들이 입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을 멀리 알았다고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막상 이제 와서 옆집 사람들이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결정적인 도움을 받고 보니까 병원이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렇게 병원이 이제 계속 존속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중간에 끊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후회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적도 있으신 거죠? 네, 여기 맹장 수술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그때 의료 분쟁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5년 전 같은데, 3, 4년 전 같은데, 그때 의료 분쟁이 아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의사분들이 두 분이 내과하고 두 분이 계셨는데, 내가 급성 맹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저도 이제 마치 그때 태풍주의보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급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은 상태가 많이 안 좋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오자마자 그냥 진단이 돼가지고 바로 수술을 했죠. 해가지고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하고 이제 회복도 여기서 다 하신 그렇습니다. 예. 입원해가지고 한 보름 정도 있었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좀 기억에 남는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 글쎄, 지금 생각하면 그 고마운 의사 선생님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냥 얼굴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억해뒀으면 좋았을 것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말씀을 하셨다거나 이런 것도 글쎄, 그런 거 특별히 기억나는 거 너무 없네요. 오래전 일이라. 네네. 그러면 여기 행복나눔섬 지역센터가 세워졌었는데 네네. 거기도 이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행복 나눔 센터하고 저는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비문해자 문해 교육을, 비문해자가 옛날로 말하면 그 문맹자를 비문해자라고 하는데, 이제 비문맹자라는 용어가 좀 사람을 비하하는 용어다 해서 비문해자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비문해자 문해교육, 그걸 말하자면은 한글을 모르는 그런 분들을 문해교육을 지금 20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한 16년 전에 교육을 하긴 했는데, 집체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회관을 전전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대우병원에서
공간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대우재단 2층 행복나눔센터 그 2층에서 그 공간을 제공받아가지고 16년간 그분들을 위한 문해교육, 또 주민 정보화 교육, 뭐 디지털 교육 이런 것을 계속 실시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글 모르신 분들 비문해자 교육은 한 400에서 한 500명 글 모르시는 분들 눈을 뜨게 해드렸고, 또 정보화 교육은 한 100여 명 그렇게 배출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그 글 모르신 분들이 글을 알아서 눈을 떴을 때 그 기쁨이 오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큰 기쁨을 대우병원에서 제공해 주셔서 가지고 맞이할 수 있었다 하고 지금도 만나면 얘기합니다. 이 공간을 잊지 않고, 이제 그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보통 한 1년, 2년 하면은 어느 정도 해도 가시거든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없앨 정도로 문해력, 그것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분들이 여기서 배웠다, 우선 학교에서 배웠다, 그럼 꼭 하면 대우학교에서 배웠다 그래요. 대우학교에서 거기서 배웠다. 그래가지고 고마워하시고, 그런 것을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도 큰 인연이었고, 왜 그러냐면은 전 16년을 여기서 있으니까. 네,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네. 네. 그러면 문해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셨었고, 네. 주변에 다른 활동도 이제 같이 이루어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그거는 어떤 걸 하셨는지 조금 네네.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 문해 교육을 한 그 학습자들이 보통 노인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노인분들이기는 하나, 이제 나이가 연로하시니까 생산 현장에서 직접 뛰지는 못하시나 무슨 일이든지 누가 맡겨주시면 하시려고 그래요.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의견을 물어가지고 실버 봉사단을 조직했어요. 학생들로 해갖고 실버 봉사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병 하나에 40원 했어요. 공병 하나에. 주변에 보면은 공병을 사람들 버리고 막 산에다도 버리고 밭에다도 버리고 그래. 수거해봐야 자기들 돈 몇 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위생상도 안 좋고 안전상도 안 좋다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봉사단을 조직해서 한 2년 동안 공병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류 판매 회사에다가 연락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40원씩 주고 파는데, 첫 해에 176만 원, 둘째 해에 230인가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176만 원 확실히 기억나는데, 176만 원이 40원씩 모았다고 하는 게 도대체 몇 병이겠습니까? 엄청난 양을 이제 학생들이 노력하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얻어지는 그 돈을 가지고 조선가정 등, 예를 들어서 도해지에서 자식들이 애 낳고 이렇게 살다가 뭐 가정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런 이제 할머니들한테 맡겨요. 걔들은 이제 누가 돌보는 뭐 이런 뭐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 애들을 우리가 조금씩 도와주고 그런 기억이 이제 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래서 활발하게 한 5년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덧붙이자면은 그렇게 하니까요, 할머니들이 스스로 좋아해요. 내가 뭔가 봉사할 수 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일감이 있다는 그 자체를 즐겨요, 이분들은. 그래가지고 막 정성을 다 들여서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했고, 또 그때 무슨 큰 태풍이 왔을 때, 제가 보길 때
막 전복 이래 생산 시설이 완전히 망가져 갖고 거기가 막 쌓이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바다가 해변이 엉망진창되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도 우리가 학교에서 가서 우리 청소 좀 해드리자. 전부 두말 없이 나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했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여기가 좀 사단장을 하려고 음. 지금 공사도 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 좀 본인한테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네. 바람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 문제도 여기서 이제 그때 그 시설 책임자들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2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은민이나 주민들을 전부 이렇게 아우르는 뭐 시설이 됐으면은 더더욱 좋겠지만은 여기는 특성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화 인구만 해도 5천여 명 되거든요. 그러면 노인 인구가 3분의 1이니까 한 1,700명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낮 시간에 없어져 있는 이몽리 도시를 다녀보면은 젊은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바다에 있어요. 일터에 있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돌아다니는 분들은 거의가 노인분들이에요. 노인분들인데 제가 생각은 그래요. 여기에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지어놔도 젊은이들한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시설을 지어놔도 이용할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혹자는 이제 그러면 저녁에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 현실상은요 그분 젊은이들이 일하고 워낙 바다 일이 피곤합니다. 피곤해서 여기 올 기운이 남아 있을까 싶어요. 그러면 무슨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주 이용 고객이 확보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텐데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인적 확보가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적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노인분들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노화읍만 해도 한 1,700여 명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어디에. 갈 데가 없으니까 그저 뭐 하트 치고 뭐 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임에 아니면 막 술을 많이 모여서 막 이런다든가. 그래서 그분들은 그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 증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공간에서 그런 분들한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시설이나 운영을 해주신다면은 또 그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한다면은 그분들을 앞으로 정신이나 육체적인 건강을 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꼭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는 그분들의 희생의 밑바탕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분들이 그 허리때 졸라매면서 그분들은 교육을 받지도 못하면서 했던 그분들이 춥고 배고프고 그런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식들을 악착같이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 교육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런 풍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의 인생이 주춧돌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보훈의 차원에서라도 그 노령층에 계신 분들한테 보훈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 나는 확대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노인분들 위주로 뭔가 이 공간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이신 건데. 네. 그러면은 노인분들한테 어떤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요 내용을 조금 한번 정리해서 네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은 노인들 분들은 신체적으로 젊은이들을 비해서 결함이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 노쇠에 가니까 그런 결함이 있으니까 신체적으로 그 결함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오셔 가지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좋겠고, 또한 사람이 사는 게 그 신체적인 그 활성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분들은 또 그 문화나 이런 걸로부터 그 아무래도 좀 비껴 있었던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문화나 이런 것으로부터 비껴 있지 말고 바로 적극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 섬선형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도 지금 이제 간단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한데, 요즘 학습생들한테 뭘 가르치냐면은, 지금 우리 학습생들 한 30명 되는데요. 뭘 가르치냐면은 키오스크. 요즘 식당에만 가면은 전부 탁자마다 다 키오스크 기계가 있잖아요. 또 이분들이 서울에서 자녀들이 무슨 일 때문에 어머니 올라오세요 하면은 여기에서 광주까지 가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서울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광주 터미널까지는 해남에 나가서 버스만 타면 데려다 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표를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매표소에서 그 매표원들이 전부 끊어줬는데, 지금은 전부 키오스크 기계만 있어요. 물론 이제 한 명씩 있어서 배치돼가지고 도와주기는 합디다마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주는 그런 교육.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아주 옛날에 그 슬픈 현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면 서울 가면서 고속버스를 광주에서 타고 가는데, 가다가 휴게소에 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휴게소에 들리면은 화장실을 못 가요. 왜 못 가는 줄 압니까? 숫자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아예 못 갑니다. 숫자를 안다 손치더라도 못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기서 써가지고 자기 휴게소 들리면 버스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못 가느냐면, 휴게소에서 있을 수 있는 15분간을 시간을 주는데, 버스가 한두 대만 있으면 찾기 쉽겠죠. 40, 50대, 뭐 몇십 대가 쭉 서 있으니까 혼동이 돼갖고 그 차번을 내릴 때는 이어서 가지만 노인분들 올 때까지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몇 번 경험을 하셔가지고, 심지어는 비닐 가지고 차에 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이 사회의 경제적인 부흥에 초석을 다져주셨던 그분들한테 보훈하는 마음에서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보훈하는 마음에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뭐 고속버스에 비닐은 안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 그 이후 세대를 사는 그 풍요를, 그분들이 기초를 닦아놓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렇게 위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죠. 근데 전부 다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일정한 공간을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인데요. 네. 이거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나에게 완도 대우병원은 뭐뭐뭐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제 경험이나 집은 우리 학습생들 경험이나 주변에서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냥 행복한 공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완도 대우병원은 행복한 공간이었다.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완도 대우병원은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혹시 네. 아까 그 문해교육 진행하셨던 게 여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병원 쪽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센터 쪽에서 일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하는 문해교육은 저희 부부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20년을 했습니다. 20년. 그러면 그 병원에 소속이 되신 건 아니었던 거죠? 병원의 입소 단체로 참여했죠. 병원에서 대우 건강 증진센터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입소 단체를 입소시켜 가지고 이런 사회를 위한 뭐 교육을 한 단체를 몇 군데가 여기서 했었어요. 그 중에 한 단체죠, 저희가. 선생님 그러면은 그것만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문해교육을 16년째 여기서만 16년째 있어요. 하고 계셨다고 네. 제가 하셨는데 본인한테 조금 어떤 의미인지 좀 어떤 내 삶에 어떤 기억으로 좀 남았는지 네. 좀 뭐가 뜻깊었는지 이런 걸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 예. 네. 그 저희가 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한테 글을 이해를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 보고 우리가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 문해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원천적인 원동력이 됐었고, 그 문해 교육 사업은 우리 개인의 가정사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아주 제로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봉사예요. 이거는 봉사고 일정한 수익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얻어서 하는 거고. 근데 문해교육을 하려면은요, 도서지방에서 하려면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대우에서 그 장소를 내주고 집체교육을 할 수 있어서 고루 각 마을에 사는 보길까지 포함해가지고 각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입을 수가 있었고, 그러기 전에는 각 마을을 돌아다니니까 한 마을에 가갖고 1년 하면은 다른 마을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저 개인적인 일로 한다면은 이런 일이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거 하고 싶어서 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즐거움을 느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을 주셔서 배려해 줬던 것이 저희한테는 큰 기쁨이죠. 또 그게 우리는 이런 인생을 전체적으로는 한 22년 동안 이 문해 교육 사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뭐 뒤에 사업자를 붙이는 게 좀 이상하지만 해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쭉 체력이 허용하는 한은 이런 일을 계속 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터가 없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들 우리는 이 문해 교육 사업을 우리 인생의 큰 빚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빚을 내줄 수 있게 공간을 허용한 대부분이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인터뷰 여기까지.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